저는 지금 이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합격한 생활기록부 좀 보기 어렵거든요.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썼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 경희대, 승명여대, 인천대, 인하대, 경기대, 덕성여대, 전북대, 안양대, 한신대, 동서울대, 남서울대, 호서대, 백석대 합격한 학생들의 진로희망 사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대학에서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서 듣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대인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진로희망사항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선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하고 전문화시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바뀐 이유 중요하고요. 그만큼 바뀐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기록부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면접장 가셔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생활기록부만 잘 채우는 게 아니라 면접장 가서까지 내가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고 면접관, 교수님을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생각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의 자료는 2019년 생활기록부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진로사항 없어지고 진로 활동만 있죠. 그럼 이런 영상에 대해서 합격한 생활기록부를 잘 보고 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제 영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나 여러분의 면접 준비할 때 이런 영상 보실 때는 거의 휴대폰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꼭 정말 꼭 메모장이랑 펜 들고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자, 왜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귀한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 한 번만 보면 괜찮아요. 딱 한 번만 봐도 돼요. 근데 지금 메모를 안 하면 나중에 이 영상 또 찾아서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으로 보면서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만한 메모장을 꼭 가지고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메모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에요. 자, 첫 번째 연세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연세대 생활과학대학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사항 1학년 때 경영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진로 사유를 보면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썼어요. 왜 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있는 것을 실천하여서 사회적 공헌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기도 나와 있어요. 자, 2학년 때 보면 경영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공연기획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연기획자가 왜 되고 싶은지 진로 사유에 자세하게 썼겠죠. 본인이 합창대회 공연을 준비하면서 총괄을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된 거,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연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잘 이 학생은 쓴 거예요. 마지막 3학년 때 보면은 디자인 전문 경영인이나 공연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썼는데 자, 1, 2학년 때 진로 사유를 잘 포괄적으로 썼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예술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이 내용은 지금 2학년 때 내용이랑 좀 더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자, 1, 2, 3학년 계속 보면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내 능력을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본인이 뭐 내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해서 공연 기획자나 디자인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생활기록부 뒤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이 내용들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트, 동아리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다 연관되어서 활동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진료사 이렇게 썼는데 연세 딱 합격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까지 그리고 성적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격한 생활기록부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더 멋있게 만들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희대, 숙명여대, 인천대, 인하대, 생활과학대학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희대에 지원을 해서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1학년 때를 보면 바이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활동,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바자회와 플리마켓을 통해서 직접 참가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대요. 그 이후에 실제로 중학교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죠. 바이어인데 어떤 바이어냐? 패션 바이어. 평소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액세서리나 일주일 동안 입을 옷들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를 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연극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극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연극부에 활동한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옷을, 모든 의상, 액세서리를 다 이 학생이 직접 천 떼다가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본인이 왜 패션 바이어가 되고 싶은지 이런 내용도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학년을 보면은, 저는 지금 이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구체적이고 전문화돼서 무엇보다도 본인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드러나 있거든요. 패션 바이어를 할 건데 글로벌 패션 바이어를 할 거다. 왜 그랬는지 또 자세하게 써있겠죠.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어로 표현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영어 글로벌이니까 외국어에 대한 그런 상도 많이 받았고, 외국어 교과 우수상도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 학생의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로사항을 썼다면 뒤에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고 원서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만의 멋있는 생활기록부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대, 덕성여대, 전북대 합격한 학생이에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사서가 되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는 경기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사서가 왜 되고 싶은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1학년 때 나와 있죠. 장르에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시고 줄거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왜가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2학년 때 보면은 문헌정보학에서 인문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상 경력을 보면은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3학년 때를 보면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독서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독서의 의미를 깨닫고 독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잘 썼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을 때 보면은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
왜 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요런 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안양대, 한신대, 공과대학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2학년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됐는데 컴퓨터 공학의 진로를 희망하게 됐었고 그 이유가 또 드러나 있죠. 지인의 영향으로 본인이 그 관심을 갖게 됐고 IT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3학년 때를 보면 정보통신공학자, 사이버 수사대. 그 이유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폭력 등을 보면서 예방하고 싶고 그런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사회에 좀 공헌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잘 했어요. 마지막 남서울대, 동서울대, 백석대, 호서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간 진로 희망이 조금 비슷해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간호사를 꿈꿨는데 2학년 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됐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세워서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를 희망하게 됐다. 그리고 3학년 때를 보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됐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가 뒤에 나와 있죠. 독거노인이라든지 맞벌이 자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까지 이 학생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을 지금 진로희망 사유에 잘 내비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계기가 뭐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제 컨텐츠를 그리고 편집을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인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